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진 전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삭제했다라고 하는 게 국정원장으로서 계실 때 고발장이거든요. 근데 그 자료 왜 남아 있습니까? 그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는 그 당시 감찰을 담당했던 예. 최 검사 말에 의하면 저희 폐쇄망에 남아 있고 일부 직원들이 일괄 삭제 지시에 대해서 그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으로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있게 지금 뭐 제가 형법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간직했던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겨놔야 된다, 보호 조치였다라고 하는 증언은 보고 못 받으셨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남겨놔야 된다, 보안 조치였다, 회수 조치였다라고 하는 직원들의 증언은 보고 못 받으셨냐고요? 그 보안 조치는 구체적인 그 받으셨어요? 못 감찰 받으셨어요?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는 제가 자세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못 받으셨구나. 그러면 박 전 원장이 은폐하기 위해서 삭제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고발 조치하라고 하신 거죠? 원장님께서는. 그 은폐가 아니라 저는 뭐 그런 거는 아니 은폐라고 적어놨잖아요. 고발장에. 은폐하기 위한 관련 내부자를 삭제하고 공모하고 그게 지금 고발장 그거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혐의에 관한 얘기지 그 판단은 수사기관이 그리고 수사기관의 기소를 통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재판부에 무죄 나왔죠. 고발이라는 것은 무죄라는 것이 그 당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쨌든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직원들이 남겨놨기 때문에 이게 남아 있는 것이지 박지원 원장은 삭제 지시했다. 은폐하기 위해서 삭제 지시를 했다. 맞죠? 그 제가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냥 앉으세요. 최혁 검사님 나오세요. 시간을 멈춰주세요. 지난번에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TF 책임자 누굽니까? 제가 총괄에 검사님이십시오. 그 작성하고 검토도 본인이 직접 하셨죠? 어떤 보고요? 그러니까 TF에서 보고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원장님께서 대통령께 보고했을 거고 대통령이 고발하라 해서 고발했을 거 아닙니까? 네, 보고서 제가 작성했습니다. 예. 과거에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최혁 검사께서는 내부 직원들이 삭제하라고만 했지 보안 조치 남겨놓으라는 얘기는 못 들었다라고 이야기가 맞습니까? 보고받은 적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다른 증언은 없었다는 거 맞습니까? 네, 다른 증언이요? 보안 조치라고 남겨두라고 하는 지시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예. 전 들은 적 없습니다. 들은 적 없다. 예. 그 보고서를 다 만드셨을 거 아닙니까? 진술서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없었어요? 사실 문답서를 제가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 보지는 않았다고요? 예.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자료를 국정원장한테 보고하는 자료를 제대로 진술서도 보지도 않고 보고를 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매일 그걸 이제 저희가 검증을 하기는 하는데 예. 저희 이제 TF 간사를 통해서 그 이제 진술 내용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걸 정리해서 이제 보고서를 이제 만들었지만 제가 그 당시 이제 수십 명 이상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그 문답서를 일일이 보지는 않았는데 간사가 그러면 보고하기로는 보안 조치 남겨놓은 사람은 없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안 조치를 위해서 뭐 회수하라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직원이 몰래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들었고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문제될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 국정원 자료도 저희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검사님. 다음 거 틀어주세요. 7월 7일 날, 7월 6일 날 고발장을 쓰셨어요. 근데 7월 7일 날 진술서 보니까 원장으로부터 삭제 지시 받은 바 없고 당시 첩보가 민감한 내용이라 담당자들만 볼 수 있게 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최혁 검사께서 그리고 국정원이 고발하고 난 이후에 나온 진술서입니다. 그럼 그 전에 받았던 거 한번 볼까요? 7월 6일 날 고발한 당일 날이에요. 간혹 민감한 첩보들이라는 경우 과거 시스템에서 배포되었다가 회수되는 경우가 있었다. 7월 6일 날 진술 나온 겁니다. 그 전에 거 볼까요? 땡땡처 이외에 다른 처에서 볼 수 없도록 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진술서에 뻔하게 검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보안 조치였다라고 하는 진술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위증한 겁니까? 저게 문답서에 저렇게 진술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근데 제가 사실 저런 내용을 보호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받은 적 없다. 그럼 예, 누군가 뭉갰네요. 그거를 제가 뭐 알지도 못하는데 감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제가 보호받은 내용이 아닙니다. 자, 최혁 검사님이 한 2주 만에 TF 돌려가지고 국정원장한테 보고자료 만들고 국정원장은 그거 다 믿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는데 누군가 진술서를 뭉개고 보고를 합니까? 근데- 이거 답정너 고발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저 내용을 봤다 하더라도 고발 결과가 달라지진 않을 그래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거 봅시다.
6월 30일 날 진술조서입니다. 당시 첩보는 회수되었다. 간혹 민감한 첩보의 경우 과거 시스템 배포 회수되는 경우 있었다. 6월 30일 날 진술입니다. 도대체 뭘 보고 TF에서 결론을 내서 은폐 목적의 삭제 지시였다라고 판단하고 국정원장께 보고해서 국정원장이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보고하게 만듭니까? 저 진술서 못 보셨어요? 제가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거 확인도 안 하고 하냐고요, 고발을. 그 확인도 안 하고 국정원장한테 보고하냐고요. 이거 확인도 안 하고 국정원장한테 보고했다는데 국정원장 입장 어떻습니까? 지금 TF에서 진술서, 직원들의 진술서 확인도 안 하고 국정원장한테 자료 만들어서 보고했답니다. 잠시만요. 국정원장 대답해 보세요. 뭐 저런 거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답변할 수 있는 내용. 사실관계 국정원 자료라니까요. 진술서 자료. 국정원 자료라는 것이 예. 어떤 사람이 언제 작성했느냐 여러 가지로 또 그렇구나. 있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거짓말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거짓말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거에 반대되는 수많은 증거와 진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 또 증거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예. 지금 저런 뭐 일부 진술들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결과 자체가 바뀌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되는 증언만 모아서 취사 선택해서 국정원장한테 보고하시면 안 되죠. 근데 아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내용은 제가 보호받은 적이 없고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 내용이 왜 남아 있을까요? 저게 아마 그 직원들 그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명을 조사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직원들이 저런 진술을 했을 수 있는데 예. 제가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사님 했을 수 있으면 저것도 넣어가지고 국정원장한테 보고자료 만들었어야죠. 왜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가지고 지금 국정원장께 보고하고 대통령께 보고해서 대통령이 고발 지시하게 만드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진술이 있었는데 이거 취사 선택해서 만들었으면 공문서 위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서 저거를 그 당시 자료는 확인을 다 못한 남아 것에 대해서는 있으니까요. 이 제가 부분도 다른 할 수는 살펴보면. 없지만 하여튼 제가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검사님께서 제 질의 시간에 제가 2번, 3번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진술은 없다고 했습니다. 보안 조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오는 증거들을 보면 이미 그 전에도 진술이 다 있었던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판결문에 나온 그 보안 조치를 위한 회수라는 표현 자체를 제가 1심 판결문에서 처음 봤습니다. 저는 저 말씀하신 진술 내용을 전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국정원 자료를 다 보지도 않고 그렇게 자료 만들어서 보고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사실 그때 너무 방대한 자료였고 그런 제가 일일이 다 확인 못한 거는 뭐 제 잘못이지만 하여튼 제가 저거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위증을 하셨던 부분 남아 있는 거 그-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본이 서버에 남아 있어서 삭제가 안 된다는 실무국장의 국정감사 답변을 김규영 원장이 질책을 한 적이 있어요. 2022년 11월 정보위 국정감사 당시에 윤건희 의원이 SI 첩보는 국정원 서버에 조난 보존해 삭제가 안 된다는 질의에 당시 실무국장이 맞다고 답변하니까 김규영 원장이 담당 국장을 질책했고 심야 시간대에 대변인을 통해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추가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폐쇄망에 있는 것은 삭제가 안 되고 사실 일반인 직원들이 접근이 가능한 그의 시스템에서 삭제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폐쇄망이라는 것이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우리가 그 SI 첩보를 받아서 저장하는 그런 서버고 거기에서 다른 2차적인 서버가 이제 직원들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는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 받은 보고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의 보고 내용대로 제가 그날 진술을 한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기본 서버에는 삭제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 폐쇄망에는 남아 있다는 얘기를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혁 증인 이야기처럼 삭제 지시 받은 바 없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쭉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최혁 증인은 보고받지 못했고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있었던들 고발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지금? 예. 모든 것을 다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을 최혁 증인은 보지 못했다. 그러나 봤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고발 지시 내용에 따라서 고발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는 최혁 증인이 말한 바 없고 아까 국정원장께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 그 내용은 제가 빼고 아까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고발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고발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합니다. 위원장님, 자, 저는 대통령의 지시로 고발해야 됐다고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그런 의견, 그런 자 그럼 다시 이야기할게요. 대통령께 수사 의뢰를 이야기했고 직접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렇죠? 기관장으로서 그것이 맞다고 예, 아까 생각을 해서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결정해서 기록에 나와 그렇게 있으니까 했다. 보고요. 그 최종 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해 보세요. 그건 왜곡이에요. 예, 다시 얘기해 보세요, 국정원장. 아니, 그 보고를 유현 증인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네. 아까 발언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말해 보세요. 그 제가 예. 말씀 예, 아까 발언했으니까 대통령의 지시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이야기한 걸 제가 그건- 다 적었거든요. 예, 얘기해 보세요. 그건 법적인 걸 제가 말씀드린 예, 한 번 더 그래서 직접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다시 예, 말이 말씀드리면 네. 제가 그 대통령에게 수사 의뢰를 보고 드렸고 이야기해 보세요. 예. 감찰 결과를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그때의 중요한 내용은 수사기관의 그런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이제 중심적인 그 내용이어서 이제 서로 의견을 말씀드리고 드리는 과정에 이제 그 듣고서 대통령께서 그것은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은 의견 교환은 의견 교환이고 제가 기관장으로서 최종적인 판단은 국정원장이 그러한 방향이 타당하다고 제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고발로 최종적인 결정을 행정적인 결정을 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고발하도록 밑에 직원에게 얘기를 했다. 그 말씀입니다. 네. 금방 똑같이 말했어요. 직접 고발하는 것이 근데 바람직하다고 윤석열 위원장님께서는 대통령이 그- 이야기했다 이 얘기. 위원장님께서는 대통령 지시로 그냥 고발했다 이렇게 하시니까 자, 제가 기관장으로서의 판단과 결정을 아니, 완전히 예, 생각하셨습니다. 됐어요. 예.